칸과 아카데미가 극찬한 언어 천재죠. 봉준호 감독님의 언어 아바타 샤론체 우리 최성재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o powerful, so much that 되게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So the film was released in the U.S. in October and had great box office results. I was very surprised, but at the same time,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어느 나라나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되게 가파른 계단이 있죠. 예, 여기 로얄 엘버트 홀에도 좀 계단이 되게 많아서 땀이 막 날라 그러는데. 예. I think in any country, you have the rich and you have the poor, and between those classes, you have very steep staircases. So today, going up and down the stairs of Royal Albert Hall, it's making me sweat. 자, 그리고 이게 가난한 자 부자 얘기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중간에 어디거나 뭐 우리 다 연결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영화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nd whether you are rich or poor or somewhere in the middle, we're always connected to people of various classes. So I knew it would resonate in some ways. It's such a fantastic film. Thank you.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She has a big fandom. Yeah, she does have a big fandom. I'm just a huge fan of this film. 이걸 아마 본인이 번역하면 좀 쑥스러울 텐데 샤론 덕분에 이렇게 모든 캠페인이 잘 굴러갈 수 있었어요. It's very embarrassing to translate, but he said that thanks to me, this campaign has been a smooth journey. 아니 이게 사실 그 전문 통역사가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 전에 통역 경험을 합치면 일주일도 안 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이 또 맞아요. 홍보 캠페인을 짧게 했었어요. 네.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또 이중 언어를 하니까 그냥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였었고 네. 그거를 했고 거기 버닝 쪽 관계자분이 저를 기생충 팀으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네. 질문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버닝을 만들기 전에 꽤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친구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집시 돌아가고 삶의 미스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So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efore I made Burning, for a long time I didn't make any films. And I questioned myself what kind of movies I should make, what kind of movie I should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nd I asked these questions to myself for a long time, and I went through several projects. And the commonality among all those projects. 아니 뭐 어떻게 기대하고 예상하지만 또 불안한 게 또 있잖아요. 상이란 게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는 면이 있죠. 예. So we all look forward to it and hope for the best, but there's still a lot of anxiety because you never know with awards. 기생충이 호명될 때 뭐 생방으로 지켜보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성재 씨도 진짜 뭐 기분이 좀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명되는 순간 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 막 흥분되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걸 꾹꾹 누르고 초집중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Parasite. Bong Joon-ho. Parasite.
This is the first Oscar and the third nomination this year for Bong Joon-ho. The first Oscar and nomination for Han 국가를 Jin-won.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Writing a script is always such a lonely process. We never write to represent our countries. 얼마나 좀 떨리셨을까요 이게? 아 너무 떨렸고 앞으로 살면서 그렇게 떨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싶어요. 막 그냥 진짜 망하면 여기서 그냥 쓰러질까 막 이런 생각. 아 이해합니다. 네, 막 수많은 그런 제가 자라오면서 영화를 좋아하면서 존경하던 분들이 앉아 있고 네. 한국에서 다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그쵸, 들고. 그쵸.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생방송이고 여기서 못하면 영어에 박제되고 유튜브에 박제되고 약간 완전 그냥 뭐 이거는 평생 뭐, 그냥 네, 예. 뭐 평생 따라다니고 끝까지 가요, 그거는. 그리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냥 내 평소에 네, 그냥 그리고 그 관객석에 앉아 계신 대단한 분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멸치라고 생각했어요. 다 진짜 멋진 턱시도가 될 수 있는 멸치들이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좀 네, 해야. 그렇게. 또 왜냐면 안 떨리려고 내가. 네. 사실 저는 제 일이 정말 완벽하게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나르다가 엎어버리면 그 상 차린 분들에게 엄청난 민폐인 거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뭐 제가 이제 창피하고 그런 거는 제가 감당할 몫인데 민폐가 되면은 정말 그게 좀 제일 신경이 그게 죠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불안함과의 그냥 끊임없는 싸움이었어요. 그 전 과정이. 일을 맡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냥 매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본 감독님 인터뷰는 다 봤어요. 어떤 식의 표현들을 자주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거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전에는 어떤 비유들을 쓰셨는지 그거 실제 다른 통역사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내가 만약에 통역했을 때 뭐라고 통역했을지 문장별로 끊어서 통역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정말 실전처럼 안 끊고 실전에 뭐가 나와도 뭔가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은 안도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축적하는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저 통역할 때 보면 수첩에 뭘 계속 이렇게 적고 계시던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통역 훈련이나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들리는 대로 받았어요. 야, 이거 뭐 아유, 네. 뭐 여기 막 과정 어떤 게 뭐 영화적 집착이 된 이유가 뭐 거창한 게 아니다. 거창 뒤에 X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여기다 쓰셔서 네. 이제 이걸 놓고 통역을 하시는군요. 네. 아, 근데 그게 놀랍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 공부를 잘하신 것 같은 게 노트를 그러니까 맨 뒷장까지 노트 쓰시잖아. 정리가 아니 노트 정리가 네, 이거, 노트를 이거. 맨 뒷장까지 쓰는 사람이 아니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 그런 생각 딱 들어요. 노트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평소에 정리나 그렇죠. 이게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신 분이구나가 여기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스노우피어서나 옥자에 비해서 뭐 예산도 작고 장소 두 개에서 이렇게 뭔가 더 집중된 영화지만은 주제적인 스토리적인 욕심은 더 있었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So compared to Snowpiercer and Okja, Parasite had a much smaller budget and the film is very focused on these two spaces. But in terms of the themes and story, I was more ambitious with this film. 그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이렇게 종이를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타잖아요. 그때 작은 초점이 모이면. 홍재 씨의 그 센스 있는 통역들이 좀 화제가 됐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나도 이쪽에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통역을 하셨습니까?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because the story is
best when you go into a cold. 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시면? 그 원어민들이 영어를 할 때는 보통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의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싶어요는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직역을 하면 I don't want to say인데 그거를 긍정형으로 바꿔서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그러니까 난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 나는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요건 이제 부정형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 네. 아. 일단 그런 곳에 나가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게스트는 말할 시간이 10분이면 본 감독님은 5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을 제 통역으로 잡아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함축적으로 축약을 해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그 두 번째 문장도 직역을 하면 되게 늘어지거든요. 그걸 그냥 딱 짧게 go into it cold라는 수거를 사용해서 통역을 했었어요. 이야, 이거 진짜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거 사실은 이거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 말이 안 돼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How do you describe Parasite? 뭐 나도 여기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예.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here because the film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Anyway, Well, this is a talk show, Yeah, so you yeah. have to say something. 그럼 무대에 올라가면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카운트다운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번쩍번쩍거려요. 그 시간 압박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감독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대로 최대한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수상 소감을 하실 때 네. 미리 조금 그래도 알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주셔서. 전혀 그럼 현장에서 바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모든 무대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게 가끔 우리나라 말 중에 사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아드레날린에 의존해서 그 순간적인 집중력과 순발력에 의존을 좀 했어요. 어쨌든 본 감독님이랑 굉장히 오래 그렇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대충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감은 있어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한 500회 이상을 이렇게 두 분이. 네, 나중에는 제가 질문 들어도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네. 이 친구가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꼭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죄를 짓고 이제 Directors and actors always try to control or provide social commentary. I really pursue the Always have to go to a coffee shop. But the actors and I were very hungry because we couldn't eat dinner.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생충 오징어 게임 속 환상적인 음악으로 전 세계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은 천재 뮤지션이자 월드 클래스 음악 감독 정재일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음악 만드는 정재일이라고 합니다. 1999년 17살 나이에 음악 천재 소년으로 주목받으면서 그룹 긱스. 윤상, 김동률, 이적, 박효신, 아이유 등 유명 가수분들과의 음악 작업을 통해서 이름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옥자.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15편의 작품의 OST를 제작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음악 감독님입니다. 예. 뭐 하나 얘기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요거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그 진짜 말 그대로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음악의 아버지 봉 감독님한테 제의가 오면은 좀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게 됩니까? 보통 모든 작품이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스크립트를 받고 스크립트를 보고 제 생각을 하고 감독님 생각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촬영장도 가보고 거기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편집본이 나오면 이제 화면에 딱 걸맞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멜로디를 계속 이제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허밍으로요? 보통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즉흥 연주를 합니다. 아 그걸 보고. 네. 이게 이제 봉 감독님이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요구도 많이 좀 하셨다고 그래요. 옥자를 만들 때 인상 깊었던 말씀은 우리 음악은 걸어가다 깡통이 발에 차이는 느낌이어야 한다. 아, 걸어가다가 깡통이 발에 차이는 느낌. 그거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그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걸어가다가 발에 깡통이 차이는 거는 우아한 척 걸음을 걷다가도 갑자기 깡통이 발에 치여서 넘어졌다. 네네. 우리 음악은 그렇게 이상해야 된다. 발칸반도 집시 음악이 어울리지 않을까. 좀 촌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한 음악. 어떤 지금 이런 분위기, 우리 지금 촬영장에 이런 묘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뭐 기대감 내지는 약간의 뭐 이런 또 이런 느낌을 예를 들어 음악으로 조금 표현해달라.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감독님이 의뢰를 받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해야 합니다. 예. 오,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말씀만 그냥 듣고. 그러니까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이렇게 좀 약간 이랬다가 좀 분위기가 좀 풀려야죠. 풀린다, 풀린다. 자, 좀 무르익어 주세요. 좋아, 좋아. 치다갔다가 이제 헤어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쉬워. 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이야! 와, 아니 이거 야, 이거 그냥 즉흥으로 만드신 거죠, 지금? 그렇긴 하죠. 야! 야, 이래서 봉준호 감독님하고 이렇게 막 예? 야! 와,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만나보시겠어요? I'm deadly serious.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기택, 그러니까 송강호 그 씨의 가족분들이 이제 이정은 씨를 집안에서 몰아낼 때 그 쓰였던 음악이 바로 그 음악이라면서요. 이건 좀 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느낌을 좀 담으신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디렉션은 이 영화가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네, 바뀌니까 이제 그죠? 다 침투를 완료가 됐다. 네. 예. 굉장히 우아한 바로크 스타일의 형식을 취하되 뭔가 어딘가 어설프고 가짜 같고 그리고 뭔가 불안함이 좀 깔려 있어요. 네, 불안함. 예, 그죠, 그죠. 사기꾼들이니까 아. 그런 뭐 복잡 미묘한 감독님 영화에는 항상 모든 씬마다 그렇게 모든 감정들이 레이어링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게 7번 넘게 퇴짜를 맞았다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막 능숙하게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 퇴짜는 받거든요. 아, 보통? 네, 뭐 6, 7번은 괜찮은데 그게 8분짜리 곡이어서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딱 나왔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막 좋아하셨던 것 같지는 이 정도면 뭐 이거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 그거보다도 그냥 뭐 알았다, 뭐 이걸로 하자, 뭐 이런 느낌. 아니 그 저 봉준호 감독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제 정재일 감독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재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섬세한 사람이다. 정재일은 음악 감독으로서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재가 인정한 천재 아닙니까? 천재라기보다 그 말씀에는 근면하다 그런 뜻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섬세하면은 봉 감독님이 저보다 한 1000배는 섬세하시기 때문에 뭐 얼마나 공유는 섬세한? 잘 못- 저희가 보기에도 저 감독님 오늘 처음 뵀지만 되게 섬세한 느낌이 좀 세세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보는 봉 감독님은 그보다 1000배 섬세하다. 그죠.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몇백 명이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 감독님은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그 7번을 저도 했지만 감독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힘들지 않아요? 차라리 저럴 거면 화를 내주지. 저럴 거면 화를 내지.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 놓고. 예? 실존하는 클래식 곡인 줄 알았는데 정재일 창작곡이어서 놀랐다. 이 바흐가 환생한 거 아니냐? 이 곡 듣고 있으면 집 앞 마트도 샤넬 매장으로 바뀌는 기분이야. 예. 원래 클래식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전공은 못했고요. 네. 봉 감독님께서 스크립트를 쓰실 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음악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라 바로크 스타일의 음악을 좀 공부하려고 좀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습니다. 지휘도 이게 저 유튜브를 보고 배우셨다고.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지휘가 필요하니까요. 아, 그럼 직접 이걸 지휘를 해서 녹음을 하셨어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벨트는 직접 했습니다. 아니 그 저 두 분이 또 영화 작업을 이번에 하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영화 제목이 미키 17? 네, 세븐틴. 세븐틴. 아, 글러버리니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세븐틴이 17 아니에요? 네, 미키까지는 영어로 잘 읽으셨는데 마지막은 아니 좀 보통 미키 17로 돼 있는데.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25년째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는 영화 평론계 아이돌 우리 영화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저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관심사가 좀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잡다해서 뭐 책이나 음악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평론가입니다. 아, 말 그대로 굉장히 뭐 그냥 깊숙하게 넓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예. 네. 기생충 읽어주세요. 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이거 이게 제 뭐 한 줄 평 역사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뭐 애증의 한 줄평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약간 저는 이제 억울해서 어차피 또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네네네. 이게 제 딴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축약해서.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말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위 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위와 상승이 다른 게 상승은 위로 가는 방향과 동선을 얘기하거든요. 하강이라는 것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미학적으로 보는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을 보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항상 계급이라는 그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이 계급을 항상 세로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을 보시면 주인공인 기우가 처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계속 언덕도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가서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상승을 하죠. 그다음에 영화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에 비가 오면 가족들이 밤에 몰래 하강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계급 문제를 다루는 시각적인 톤인 거고요. 그다음에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것은 말의 맛인데 한 줄평을 쓴다는 건 어쨌건 약간 수사학의 영역이고 문학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명징하게라는 말 대신에 명확하게라고 쓰면 그 말 맛이 안 나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플로베르 같은 사람이 일물, 일어설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괜히 했어. 괜히 했어. 넘어가자는 거죠? 이거 우리한테. 이런 얘기예요. 잠깐 눈동자가 흔들리지 마시고. 어찌됐든요. 저분 너무 나갔는데. 어쨌건 제 얘기는 명확하게라고 하면 안 오는 말에 맛이 있는데 이것은 명징하게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다음에 직조한다는 말은 앞에 상승과 하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의 미학적인 원칙을 갖고 왔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는 직조하는 거죠. 직조기로. 짜는 거, 가로줄과 세로줄로. 신랄하고 처연한이란 말은 이 영화가 굉장히 신랄한데 제가 보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은 봉준호 감독쯤 되면 대한민국의 탑 감독이 이렇게까지 눈치 보지 않고 신랄하게 계급 문제를 말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놀랐고요. 보고 나면 굉장히 처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조적인 감독을 붙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계급 우화. 이렇게 해서 이 영화의 주제는 계급인데 그걸 우화적인 방식을 가미했다. 이런 거예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네, 듣고 보니까 억울함 전문이 있어요. 네네, 저는 뭐 듣고 보니까 억울함의 전문. 괜찮죠? 네. 억울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좀 많이 써놓다 보니 평론이 예를 들면 어렵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축약적인 한 줄평 같은 걸 쓰다 보면 한자어에 가장 뛰어난 거는 조어력이거든요. 순 우리말을 썼을 때 말이 길어지는 거를 한자어로 쓰면 상승, 하강, 명징, 직조 이런 말을 쓰면 어렵게 들리지만 여전히 억울해서 아직도 억울해. 그래서 어렵게 들리지만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세 줄 될 게 한 줄 되는 거예요. 우리 우식 씨도 어떻게 보면 월클이에요. 아 월클이죠.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 있기로 진짜. 이제 전 세계 이제 K컬처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전에 또 기생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안 Parasite. 이거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Parasite. 예?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님이 기우란 역할을 처음부터 우식 씨를 생각하고 쓰셨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랑 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예. 그럼 그 전에는 뵌 적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님은? 그 전에 이제 옥자. 네네네. 제가 김군이라고 이제 트럭 운전사. 예. 나야 뭐 내 것도 아니고 회사 물건인데. Miranda is completely. I don't care. They, not me. 다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뒤풀인 날 공감독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힌트를 주셨어요. 다음에 뭐 조만간 또 볼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러고 한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다음에 너 이제 뭐 계획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몸이 이제 마르고 하니까 좀 벌크업을 해가지고 몸을 좀 키우고 싶어요 했더니 감독님이 그냥 조금 기다리라고 그냥 그 상태 유지하라고. 그냥 마른 몸을 좀 유지해라. 네.
근데 저는 이 몸이 유지가 되게 쉽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체육관에서 이렇게 운동을 또 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욕을 많이 해요. 네. 저는 주로 많이 봤던 모습이 우식 씨가 기계에 앉아서. 얹히고 형 안녕하세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네. 한번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식간원이 그렇게 운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단장 느낌으로. 오셨어요. 예. 아니 그 사실 봉준호 감독님이 우식 씨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품고 있고 기묘한 측은지심을 자아내는 인물이라 캐스팅을 했다. 표현이 기가 막히네. 약간의 그 측은지심이 있어. 약간 불쌍해 보인다는. 아 약간 그런.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그 본능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묘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마 감독님이 저를 처음에 옥자 전에 저를 캐스팅하기 전에 거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재라는 캐릭터로 제가 나왔었어요. 항상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캐릭터가 정말 좀 이렇게 보호 해주고 본능을 싶은. 예.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보시고 옥자에 캐스팅하시고 또 옥자에서 또 이제 기생충. 야, 그 봉준호 감독님이 이렇게 마음 먹고 한번 좀 우식이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요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그러면 너무 그냥 좋죠.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능에는 나영석, 지금 영화 쪽에는 봉준호 감독님, 예? 나영석 PD하고 봉준호 감독님의 뭐 전폭적인 지금, 야, 이거 뭐 다 가졌네. 이거 다 가졌어. 혹시 또 뭐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 기생충으로 이제 그 투어를 이제 뭐 다닐 때 어떤 광경들이 펼쳐졌기에 뭐 이런 이제 공항에 내려서 그 봉고를 타고. 봉고, 야 이거 봉고 옛날 표현인데 승합차. 야 봉고는 무식 씨 몇 살인데 봉고? 봉고 해요 그냥. 네, 봉고를 타고 이제 행사장에 도착하면 거기 이제 레드카펫 주변에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해외 분들이 헐리우드 스타들 네, 쫙 이렇게 있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 누굽니까? 디카프리오. 카프리오 형. 동생 아니에요, 카프요? 인기 많으면 형이지. 오케이, 형님. 그리고 이제 이미 그때 패러사이트가 이미 너무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나서 저희가 이제 도착하면 다 너무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악수하고 디카프리오 형님이랑도 악수하고. 아, 악수했어요? 네. 뭐라면서 악수했어요? 되게 뭐 너네 너무 좋다 했는데 전 했는데 손이 너무 이렇게 폭신했어요? 네. 아 디카프리오 형 손이 좀 푹신했어요? 네. 그래서 성균 형님이랑 계속 그 얘기했었어요. 되게 손이 푹신하네. 저도 뭐 헐리우드 스타 분들 몇 분 만난 분들이 계시지만, 예, 뭐 이제 잭 블랙 형, 블랙 형하고는 또 뭐 제가 싶었는데. 본 사람 있어요? 저요. 저는 옛날에 그냥 이중격투기 선수인데 안토니오 후드리고 노게이라라고 예전에. 노게이라 알죠. 그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노게이라 형. 노게이라 형이 말도 안 되게 저랑 만나서 제가 나이트클럽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진짜로. 노게이라 형을 제가 진짜 최악이다. 진짜 노게이라 형이 전 세계 1등일 때 제가 모시고. 야, 그 노게이라 형을 데리고 나이트 클럽을 가. 노게이라 형은 진짜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4가지 술만 마시는. 노게이라. excuse me, 애플 주스 플리즈 해가지고 제가 애플 주스를 줬던 얘기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때 기생충이 각본상 받는 걸 못 봤다고.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송강호님, 이선기훈, 최우식. Please send a round of applause to the actors and crew members of Parasite. 제가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간 그런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친구 예능적으로 많이 탐나는데 과민밖에 얘기를 안 해. 이런 캐릭터 참 좋은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막 그러면
신호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객석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너무 긴장이 돼서 좀 아팠던 거죠. 화장실 갔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돌아보니까. 근데 거기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다시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문 이제 하시는 분한테 나 패러사이트다. 나 지금 가야 된다. 나 빨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안 열어줘. 아, 근데 그분은 안 넣어?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 계속 저도 모르게 약간 나 패러사이트인데 약간 그게 그러니까. 약간 있었나 봐요. 근데 막 내 영화인데라는 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레아 세두 분이 있는 거예요. 각본상 못 봤지만 레아 세두님을 봐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분도 못 들어가고 있는 네,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분도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보안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네.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실수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공포심에 더 조심조심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인 이후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더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부담감도 많아지고 이번 역할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인가? 그럴 수가 있나? 그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점점 연기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막 새로 뭔가 잘해야 돼 욕심 많아지고 막 이게 있었죠. 근데 봉준호 감독님과 함께 일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상을 목적도 아니었고 그 상을 받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좋게 올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제가 그런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많이 즐기고 지금은 그래 잘하고 있어 스스로 좀 하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봉준호 감독님도 빼놓을 수 없죠. 예, 이게 또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선생님의 팬이었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선생님을 놓고 마더를 기획을 했고. 내가 죽일 거야.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근데 왜 그랬어 이 바보야? 바보라니 아들한테.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섭외는 이게 한 10수년을 공을 들이셨다고 그래요? 이 선생님을 좀 그 캐스팅하기 몇 위해서. 년을 연극하는데도 오고요. 또 집으로도 전화하고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해줘요. 마더의 그 엄마 얘기를. 아들은 원빈이라 그랬어요. 예. 계속 나한테 그 엄마를 심어줬어요. 내가 잊을까 봐. 봉 감독님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딴 걸 하면서도 가끔 나한테 그 여자가요 살인도 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책만 안 줬지 계속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해요. 야, 봉 감독님도 대단하시네. 대단해요 그분. 그죠? 예. 봉 감독님은 약간 어떤 분이세요? 봉 감독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참 그 사람 천재예요. 예. 연기할 때도 나 잘 몰라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연기할 때 이렇게 뭘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봉 감독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고. 예. 뭐 하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은 신경질도 안 부려요. 나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못 봤어요. 스태프들한테도 다 조용조용히 말해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건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글썽하니까 아유 우시는 거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정말 꺼져버리고 싶어요. 땅으로 꺼지고 안 되니까. 언제 한 번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마더 안 봤죠?
봐서도 잊어버렸겠지 뭐 벌써 언제 어떻게 봤는데. 하셨어요? 아 그거 언제적 영화인데. 분명히 봤는데 그럼. 드문드문 기억이 나요. 진구 씨도 잘했어요. 천우희 씨도 나오고. 천우희. 맞죠. 이제 기억이 아유 나요. 천우희는 안 해. 자기 또래니까. 예. 당연히. 예. 근데 우리 아들이 살인한 걸 어떤 고물상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고 거기다 불을 내고 도망갔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침통을 내가 정식으로 안 배우고 침을 이렇게 듣고 다니는 여자예요. 침통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아들이 그걸 주워왔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이렇게 꺼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줄 거 있어. 뭔데?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엄마는. 근데 그걸 봤는데 가로치고 그런 걸 디렉션이라고 그러죠.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려워. 형언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형은.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되더라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감독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 내가 안 되니까 오케이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버스로 들어갔어요. 다들 기다리는 버스로. 나도 너무 속이 상했지. 그렇죠.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당신 잘했다 그 뜻이지 뭐. 와, 사람들이 네. 환호할 때는 네. 와. 이게 참 또 표현이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은- 진짜 선생님 너무 최고였어요. 아니요. 찐입니다. 레알이에요. 아니 그런 소리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봉준호 씨한테 되게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냥 최불암 씨 남편, 뭐 또 박근영 씨 남편, 오지명 씨 남편, 내가 하는 역들이 어떤 부인으로 고착돼서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나나. 나도 그런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봉준호 씨가 이제 마더를 하자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여태까지 했던 역이 아니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유퀴즈 시청자 여러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혜자 선생님과는 마더란 영화를 2008년, 2009년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좋은 기억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무척 팬이었고요. 대학 시절 영화 동아리 할 때는 동아리 사무실 바로 건너편이 김혜자 선생님 댁이었어요. 그래갖고 가끔씩 이렇게 마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편한 차림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동네를 걸어가시거나 이런 거 제가 몰래 본 적도 있거든요. 몰래 뒤를 따라가 본 적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 다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또 인연도 있고요. 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다크하고 강렬한 스토리의 엄마 이야기를 구상을 하게 된 거고. 줄 거 있어. 이제 사실 지문에서 그 배우의 표정을 묘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써놓고 저는 넘어갔죠. 그 장면의 스토리보드를 이제 제가 직접 그렸는데 그때 아마 얼굴에 눈, 코, 입은 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저의 허접한 펜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어떤 위대한 배우의 몫이 아닌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런 또 복합적인 복잡 미묘한 표정을 또 이렇게 막 표현해내시는구나. 저희는 뭐 매 테이크 찍을 때마다 그냥 감탄하면서 봤는데 본인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 분장차에 메이크업 하는 장소에 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스태프들이 모두 다 환호하는
너무 멋진 연기였는데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그 유머 감각도 되게 탁월하시고 소녀 같으세요. 그 항상 소녀 같은 면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소녀 같지만 절대 흔히 말하는 뭐라 해야 되지? 절대 공주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세요. 현장에서 되게 헌신적이시고 특별 대우나 그런 거를 절대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막내 스태프들 하는 것과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러셨죠. 작년에도 그 영국 가기 전에 제가 봄에 그 댁에서 한번 뵀었는데 올 봄에도 또 가고 싶고요. 네. 선생님 그냥 새해에도 건강하고 좋은 작품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처음 찍은 영화가 94년도에 2001 이매진이라는 작품인데 이매진 씨를 만날 이매진 박예진이잖아요. 맞아요. 네. 당시 그 감독님이 지구를 지켜라 1987의 장준환 감독님. 예, 맞습니다. 당시 그 촬영 담당이 봉준호 감독님이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야. 돌이켜보니까 두 거장 감독님과 함께한 작품이네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화 아카데미 학생이셨을 때 졸업 작품이었어요. 예. 두 분 다 이렇게 잘 될지 몰랐죠. 그 당시에 그 봉준호 감독님이 카메라 들고 졸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 당시 이제 제가 총을 맞고 이제 자살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같이 카메라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런 기법으로 찍었는데. 찍었어요. 컷을 안 하는 거예요. 컷을. 감독도 촬영 감독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대로 저도 죽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진짜요? 그래서 슬그머니 눈을 뜨고 보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예. 학생 작품이기도 하고 한 일주일을 밤을 샜거든요. 낮부터 밤까지 맨날 밤을 새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아니 그리고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 정도 밤새면 맞아요. 내가 자는지를 몰라요. 네.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이게 혜택이 좀 또 따로 있다고. 뭐 어디 여행 가는 비행기 표고 그런 건데 내가 뭐하러 내가 여기서 어디 타이티를 왜 가요? 내가 언제 그걸 가? 타이티 여행권 같은 게 나와요? 여행 가면 호텔이 무슨 호텔 난 그럴 기운이 없지. 그거 뭐하러 가? 그런데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내가. 나 안 받겠다 그랬어. 거기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난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 내 에이전트가 그러더라고. 너 안 받겠다고 그러길 너무 잘했다. 왜냐면 요번엔 안 준다더라. 요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없는데 나는 나 안 받는다 그래. 다 그랬거든. 그런데 잘했다 그러더라. 왜냐면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번엔. 선생님 상금도 없습니까 이게? 상금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문을 두드린 거죠. 그 전에 봉준호 감독이 두드린 문을 내가 어떻게 운 좋게 그 다음 해에 정이삭하고 같이 그게 다 운이에요.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또 운도 운이지만 운도 아무한테나 오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사람에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기뻐요, 저희들은. 그쵸. 아니 이게 미나리로 아카데미 그 여우조연상 포함해서 세계 영화제 상을 42개를 받았어요. 근데 시상식에 참석 안 했으니까 봉준호 감독은 날 보러 굉장히 다행인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걸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송강호가 가만히 서 있는데 코피를 흘리고 있더래. 코피를 흘리는 줄 모르고 선생님 너무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안하시다고. 근데 그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탔다고 막 연락만 오는 거고. 이게 뭔가 그런 열정과 노력과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하고 좀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열정과 그런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럼 봉준호 감독 있으면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아니 근데 괜찮아 안 써줘도 돼 괜찮은데 그게 또 작품이 맞아야지 돼요. 야, 근데 내가 한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이런 게 멋있어. 뭐가 멋있어? 선생님 이게 멋있어요. 거짓말 아니지 안 써주더라고. 너무 멋있어. 그럼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흔쾌히 연락 오면 봉준호 거는 해야지 돼요.
세 개가 봉준호한테 세 개가 더 붙는